결국 박상용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에서 난데없이 선서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것입니다. 서영교,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수상한 거동을 보였는데 뒷이야기를 제대로 분석해봅니다. 박상용 검사가 현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 오전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고 오후에 보니까 박상용 검사가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래요. 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장하고 서로 목소리 막 올라가고 그랬던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오늘 오전에 전용기 의원이 또 공개했던 녹취가 또 하나 있었고, 또 어제도 오마이뉴스 통해서 나온, 또 KBS 보도 통해서 나온 녹취들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대부분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어떻게 하던 것인가, 뭐 말로만 있고 설로만 있고 우리가 영화나 뭐 소설 등등에서 상상의 영역에서 구현되던 것들이 박상용이라는 실제 현직 검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는 우리가 회유, 압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별로 봤을 때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에서는 진짜 다양한 거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수수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타깃을 정해놓고 이 타깃을 골인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고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인, 입고 뭐 표현을 쓰니까 골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은 구속기소. 네, 구속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를 때 드리블을 할지 페이크를 쓸지 패스를 할지 2대1 돌파를 할지 뭐 이런 거는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도 오른발로 넣을지 왼발로 넣을지 헤딩을 할지 엉덩이로 넣을지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자면 박상용 검사의 그거에서 그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공개되는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점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22년 9월달에 구속됐어요. 그래서 3월달까지는 이재명 관련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3월에 시작돼요. 3월에 시작되고 5월 19일 날인가 이화영 지사가 모종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24일 날 나와서 진술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엄청 출정이랑 말하자면 우리가 진술 세미나라고 불리는 검찰에 나가는 걸 엄청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얘기들을 엄청 했겠죠. 박상용 검사 녹취해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밤까지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고 24일 날 나와서는 완결된 조서를 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의. 그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걸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틀 있다 얘기해주겠다. 나는 변호인을 만나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25일 날 박상용이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려운 부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기로 했어요. 지금 면회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접견 갔다 왔고. 거의 한국사의 노레스트 검프. 그렇죠.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도 중심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의 변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완전히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실제 무엇이 잘못된 말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쪽에 뭐 요청도 받았고 그쪽 변호인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 내용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박상용 검사의 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다른 변호사들과의 상황, 그리고 김성태의 접견 녹취록, 그다음에 김성태 말고 방용철 뭐 안부수 등등등 관련된 사람들의 내용, 이걸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잖아요. 그럼 박상용 검사 말이 다 틀려요. 정말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오마이뉴스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뭐 저희도 뭐 어쨌든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희도 안에서 뉴스룸 내에서도 혹시나 릭 될까봐, 그래서 세계 될까봐 되게 철저하게 안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저것 단편적인 조각들인 것 같지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청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 답변을 하는 것뿐이었고, 그걸 자꾸 일정만 잘라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먼저 형량거래를 시도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선동하는 거지, 이런 맥락을 하는 건데 나오는 모든 조각들이 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뭔가 있어. 아니 그러면은
본인의 이거를 입증할 만한 걸 무언가 제시를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심지어 지금 박상현 검사 얘기하는 것처럼 서 변호사가 먼저 요청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상식에서 보았을 때 그럼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가 평소에 하는 말인가? 제가 서초 출입을 안 해봐서 이걸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띄워주세요, 저 이미지들을.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저자세고 본인이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 청탁을 하는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네, 누가 이거는 봐도, 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기 어디가 짜기가 된 거고 저기 무슨 음절 단위로 잘라가지고 조작한 게 아닌 이상 저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바로 보여주시죠. 지금 그러면서 박상현 검사가 하는 말이 추가 수사들 지금 자기가 중단해 놓고 있다. 자기가 중단해. 검사들은 검사대로 불만이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부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화영 씨 그냥 처리하면 되거든요. 저게 1년의 문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협박이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 수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2년이 걸렸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했다 백현동 갔다 뭐 의료원 갔다 FC 갔다가 변호사 대납 갔다가 쌍방울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골키퍼랑 1대1 상황이다. 내가 지금 골 넣기 직전인데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앞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지금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가 따지면 예. 우리가 이재명을 영장을 뭐 예를 들면 수사를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요런 지금 개연성 앞에 서 있고 그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다 받은 걸로 하고 10년 가죠. 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 앞에 통화 내용이랑 그 보면. 10년부터 시작한다라는 10년부터 시작하는 예. 그걸로 가면 그걸로 정리합시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전용기 의원실에서 오늘 그 오후에 나온 공개한 그런 이거 뭐죠? 언론 보도 기자회견 설명 자료 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된다. 판사 이름도 거론이 예,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 통화 녹취록이 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 쪽에 협조하라고 요청하면서 김성태 씨하고 박상현 검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가 여기서 말을 해주고 네가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씨가 곧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게 되고 시간을 되게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너는 그 사이에 나가버리면 돼. 예. 대신 우리는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너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박상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김성태 씨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확히 종합을 해보면 실제 서민석 변호사나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사이즈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빼줄게. 너 예. 나가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 중에 그 이해찬 전 대표 관련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뭐 대납해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이해찬이 곤란해진다. 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상 협박 말고 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각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현 검사는 되게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뭐 전용기 의원하고도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 뭐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 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도 실명 거론하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선서는 왜 안 합니까? 증인 선서는 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자신 있고 막 토론하자 방송에서 할 거면 오늘 증인 선서 딱 하고 다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이 증인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쫄린 거지 쫄은 거. 지금 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분이 부쩍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예. 부쩍 그 방송도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쩍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 막 직접 공격하는 수 예. 있는 게 되게 늘어났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니 빨리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 상사들이나 옛날에 일을 같이 윗선들을 했던 향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저기 국회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계속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비판, 야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옹호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영교 위원장이 박상용 검사를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기하라고 하면서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했는데 회의장 밖으로 지금 일단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증인 선서 안 하고 들어와서 저 사람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의미 없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 선서 하지 않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박성용 검사의 입장이나 처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박상용 검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 그 행태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사이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사이즈는 그러면 유력 대선 주자를 건드려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거를 부부장검사 한 명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건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양쪽에서 경쟁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지검에서 사건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수사를 다른 수사지만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일선 수사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까지 갈 건지 이해찬까지 갈 건지 이걸 박상용이 어떻게 검사합니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위와의 협의 속에 있었던 거고 저는 박상용 검사가 지금 두 가지 고립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검찰 내에서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가 난리 나야지. 정당하게 수사해서 우리가 기소해서 지금 유죄 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부분도 있는데 왜 이거를 정치가 정당이 건드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그 고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여론에서는 박상용이라는 이름만 떠돌아다녀요. 근데 박상용 입장에서는 이걸 나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거예요. 다 뒤집어 쓴다고 보는 뭐 걸 수도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적극 항변 모드로 예를 들면 개별 디테일의 어떤 부분은 양보해서 박상용 검사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해야 되는 건 이 수사가 정당했고 이것뿐만 아니어도 이 기소는 정당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 수사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들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갖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통화 기록이 없어요 박상용 검사는. 근데 맞아요. 이 통화를 갖고 뭐 풀을 까면 풀 녹취를 까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는 박상용 검사 장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박상용 검사의 표현을 빌자면 나는 주범이 아니에요. 완전 주범은 따로 있어요. 나는 종범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도 종범이지 내가 이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윗선에 대한 얘기들 본인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같으면 2+가 난리 나고 뭐 위에 뭐 저 사람이 지금 부부장 검사니까 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줄줄이 사탕으로 뭔가 나와야 될 판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저기에 목소리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정유미 검사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내용들은 검찰 자체가 조용합니다 지금. 그럼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TF도 있고 감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ING라고만 돼 있지 뭔가 결론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뭐 저기 이제 노출된 거 보면 법무부가 가진 권한으로 이걸 다 해결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근데 들던데요. 그래서 조상호 보좌관이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제 5월 17일이 징계시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리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공식 입장도 비슷한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그 자료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서울고검 TF에서 이걸 제대로 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수원지검의 현장 조사도 이제 4월 9일에 가서 할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게 되면 4월 말 안으로는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실제 이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2023년, 2022년 요때 이렇게 건드리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윤석열이 힘이 좋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상용 등등등 이 수원지검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힘이 제일 좋을 때에서 중앙지검하고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많이 했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검사들은 뭘 하고 있었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쟤네 저렇게 가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골적으로 그쪽 편을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실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날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박상용이 계속 주장하는 게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왜 윗선을 그때 가만히 있어? 나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2%에다 올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읍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택하면서 그 말을 오히려 아무런
아무런 그 대답 안 하는 걸로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정유미 검사장만 혼자 먼저 이제 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지휘라인에 조금 이제 있었던, 입장을 조금 밝혔는데 그럼 그게 확산이 되거나 이게 이 정권이 우리를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전부 다 부인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일면 검찰이 약간 비겁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검사 집단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검사들의 이례적인 침묵에 대해서 지금 박상현 검사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상 정치적인 탈출구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거의 있어요. 그 얘기까지. 뭐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탈출로로 해가지고 이 국면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굳이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본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갖고 저렇게 열심히 언론 플레이하면서 자기 홍보 장사하는 건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동조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정치권 얘기할 때 어떤 장이 서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인물 중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인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증인 부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장식 의원이 얘기했던데요.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윗선부터 부르는 경우도 예전에 있거냐. 그때 한동훈 장관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반사.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다음에 부를 테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데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호 장관도 지금 앞서 얘기하셨지만 그 순서대로 뭐 감찰이면 감찰 그리고 징계 시효가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다라는 입장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단순히 박상용이라는 개인 검사 한 명이 아니라 당시 검찰 조직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서 이재명 주변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은 보도로 보고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고 뭐 이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도 처분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이 녹취를 처음 공개했었던 인물인데 봉지욱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상용 검사의 윗선들하고도 통화한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자동 녹취를 하고 있었나 보죠? 사실 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녹음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은 이게 녹음이 됐는지 어쨌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나중에 포렌식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일정 부분이 삭제되고 없었는데 그걸 이제 본인들의 스텝 젊은 분에게 맡겼더니 내 파일이라는 곳에 이게 들어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거를 전용기 의원 등등 민주당에 다 넘겼다고는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본인도 정확하게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기억을 잘 못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변호사와 검사 간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변호사들이 우리 이제 끝났다. 이 서민석 변호사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건은 다 끝났다. 누가 의뢰하겠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검사들 누가 우리하고 이런 걸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검사랑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검사들이 변호사와 통화를 마음 놓고 하겠느냐. 통화도 안 할 뿐더러 쟤를 어떻게 믿고 우리 식구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또 이제 믿는 게 생겨버리면서 오히려 더 배타적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는 또 그걸 느끼게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정조사가 열심히 굴러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녹취록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박상용 검사는 이게 짜깁 끼고 전체를 틀어달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심지어 KBS 기자를 고소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법조인이신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런 거 틀지 말아라. 현직 검사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냈다는 걸 가지고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입틀막 고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 것들인데 게다가 요즘에 이 박상용 검사는 모든 방송이 막 다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직 검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매우 신기하고 안미영 검사가 요즘 뭐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인데 처리할 시간도 없다 그러는데 이분은 맨날 왜 이렇게 여기 방송 나와서 또 SNS도 자주 올리더라고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근무 시간에 올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지적했더니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밤새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뭐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당연히 이제 녹취록은 공개가 되겠지만 실제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본인의 주장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서민석 변호사한테 부탁한다 그러고 힘드신 거 압니다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맞아. 그러고 말이 안 돼요. 예. 만약에 변호사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뭐 내지는 뭐 제안을 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끝인데 자기가 맨날 전에 답답하다 그러면서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또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나 당연히 변호사니까 자신의 의뢰인을 만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왔는데 그런데도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내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 제안을 거절한 검사의 태도입니까? 게다가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은 한 명을 타겟팅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 관여를 안 하려고 했었었는데 하도 박상현 검사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막 너무 억울하다, 뭐가 조작인지 밝혀라, 아무도 자기에게 대응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나도 그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나도 한번 이 사람에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맞짱 토론. 예. 제가 맞짱 토론 제안도 물론 나중에 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기도 하고 실제 이분을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밝히고 싶어서 제가 이화영 부지사 접견도 가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 선임계도 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됐어요. 어. 여기서 모든 정보가 사실은 다 나한테 와 있어요. 다 보셨겠네요. 네, 내가 지금 20년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이 박사님 검사는 나보다 아마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조인 경력으로 네, 뭐 미칠 하여튼 것이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예. 되면 결론적으로 부부장이시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지 결국 나중에 드러나겠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억울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단순히 억울한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 본인이 검사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에서 그동안 했었던 발언과 그동안 태도를 살펴보게 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나 내지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해라. 지금 나와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박상현 검사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맡게 됐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맡은 거예요. 진짜. 야, 이제 박상용 검사가 워낙 이런저런 말 하고 하도 다니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예. 진짜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많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 그러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해야 될 그래서 상황인가요? 내가 거기다가 공론에 원래는 제가 스픽스에 있었을 때 스픽스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저녁 방송 안 하지만 예. 하기 전에 스픽스에서 이제 한번 접촉을 한번 했었어요. 박상용 검사를 방송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오. 박상현 검사가 이제 접촉하는 와중에 예. 얘기하는 와중에 스픽스 대표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막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아니 현직 검사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당신은 오히려 검사로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이 업무를 하는 도중에 지득한 상황에 대해서 알리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특히 토론하자고 말하는 거 안 맞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위에 모든 방송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뭐 우리는 이제 이 사람에게 발언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말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전현기 의원, 예. 전현기 의원만 페이스북을 계속 공격하면서 예. 전현기 의원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현기 의원만 계속 공격하면서 전현기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매우 부적절하죠. 나랑 싸우자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전용기 의원이랑 싸울 게 아니라. 보고 있나? 예. 지금 맞다이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예. 이제 이 사람이 징계 대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찰 중이라고 감찰 하죠. 중이라고 예, 뭐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징계 대상자가 검찰 업무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러면 일단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 예, 거고 예. 이렇게 본인은 그리고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저기 자기가 가서 자기 변명을 하고 막 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밀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도 하고 예. 있는 거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상부에서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막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막으려고 해도 요즘은 워낙 이제 입틀막 한다 이러니까 아유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못 막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지금 과연 그 검찰청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히려 야 우리는 말 못하니까 워낙 많은 사람이 엮여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말 못하니까 너라도 나가서 좀 이제 우리를 대변해 봐라. 우리 좀 방패막이 좀 해달라. 요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래 가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두 번째는 빨리 저는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고소 고발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휴대폰 뭐 압수를 해가지고 예. 만약에 이렇게 녹취
이제 뭐 그 변호사랑 통화를 했다. 서민석 변호사한테 있는 내 녹취. 통화를 예. 하고 통화를 했다. 예. 이러면 이거를 또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똘똘똘 이렇게 묶을 생각을 했겠어요. 예, 예. 누군가의 지시가 있거나 이랬다면 그 전화가 끝난 다음에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뭐 메모로는 누구에게 메모를 올렸는지 보고 뭐 이렇게 내부 컴퓨터, 보고서. 네, 예, 그렇죠. 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압수를 해가지고 아. 그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빨리 예, 수사로 예.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 그 조상호 법무부 그 보좌관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현재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서울고검 감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시에 따라 개시가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5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 징계 시효를 고려해서 감찰이 마무리되고 정리될 것이다. 아. 기다려봐라. 걱정하지 예,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올렸고요. 누구보다 시효에 민감한 조직이 검찰이기 때문에 징계 시효를 우리가 넘기면서 이 사람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박상현 그래서 이거 표현 미안합니다만 한동훈 대표 표현대로 쫄리는 거예요. 지금 되게 몰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기 얘기를 막 끄집어내고 있는 거고 박상현 검사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일개 평검사 혼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취나 아니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부한테 보고해가지고 오다를 받아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자신을 지휘하던 부장과 차장이 있다는 얘기고 예, 예. 실제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 이 사건을 오. 같이 했던 부장과 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예. 우리는 박상용을 지키겠다는 또 의사 표현을 좀 사실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진실공방처럼 아. 되면서 아. 이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문제점이나 만약 그게 아니고 우리 오해였다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행동대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맞아, 바로 그거예요. 박상용 검사 화이팅이라고 어.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조직도를 그려야 되는 예. 거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만 뭐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수사를 했다면 옆에는 누가 있는지, 위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 조직도를 쭉 그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껴가지고 나를 부르란 말이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저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윗선이라면서. 윗선이 누굴까요? 윗선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윗선을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신장식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를 저를 겁니다. 부르세요. 어디선인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네,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제가 윗선이라면서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윗선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자기는 관여도 없다 그러고 저기 멀리 가 있으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이 박상용이라는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 그때 같이 수사했던 사람 또 그 윗선 이 라인이 있어요. 예. 거기는 다 이미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건이 이제 생각보다 더 클 것이고 그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면 사실 박상현 검사가 SNS라든지 방송 나와서 하는 말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윗선을 향한 자기 거겠네요. 윗선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나 살려주지 않으면 니네까지 예. 같이 물귀신처럼 내가 끌고 들어갈 거야. 나를 이렇게 광야에 내버려 둘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에 화답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조직도, 중요합니다. 검찰이라는 왜냐하면 조직도. 서울고검 TF에서 이거 사실은 감찰을 지시해가지고 하면서도 예. 서울지검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서울지검이 이걸 제대로 지금 안 주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근데 서울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예, 예. 그 수원지검이 결과론적으로는 이쪽에 있었던 그 당시의 자료들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현장 조사를 네. 이제 국정조사가 가서 한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어떤 포인트를 눈밝게 보면 될지 또 수사를 또 직접 해보신 우리 이지은 위원장 경찰이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물론 국회의원들은 수사권이 없긴 하지만 가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제 현장을 확실히 가보면 예. 이제 뭔가 텍스트로만 보던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오. 그래서 동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술했던 것이 이 동선이랑 맞는지 예. 아니면 뭐 어디에 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거기에 앉았을 때 뭐가 보이는지 뭐 아니면 예.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하면 그냥 뭐 말로만 들었거나 텍스트로만 봤던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윗선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른 검사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
궁금한데 왜냐면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검사들이 실제로 전화를 해서 저렇게 이것만 얘기해주면 너를 깎아줄게. 대신에 네가 이거 얘기 안 하면 너랑 친했던 너네 가족들 아니면 너네 뭐 이해찬 전 총리까지 아니면 민주당까지 다 이게 수사가 다 뻗어 나갈 거야. 저런 식으로 아니면 또 연어술 해가지고 얼르고 달려고 진짜 저런 식으로 하나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검찰을 좀 아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늘 저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검사들은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연어술 파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 만약에 야 우리 검사들이 나는 저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실제로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느끼는 검사들은 그나마 순수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수청 공소청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 수사 공소를 계속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야 수사 원래 저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게 능력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래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네. 하나만 포인트. 현장 조사 가신다고 하니까 꼭 하셔야 될 게 밝혀야 될 게 뭐냐면 연어술 파티에서 가장 핵심은 소주라고 하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느냐. 이걸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패밀리마트에서 실제 세로라는 술을 사가지고 그걸 걸어 들어와서 실제 그거를 들고 태그 찍어가지고 올라가서 1313 호실까지 가지고 올라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실제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종이컵 같은데 넣어가지고 혹은 이런 병 같은데 넣어가지고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사실 다 끝나요. CU에서. 그렇게 되면 현실 CU였어요. 패밀리마트 너무 옛날. 옛날 편의점. 편의점. 옛날 상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 알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동선 체크를. 그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팩트 체크 해봅니다. 네. 2019년 5월 17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워낙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본인은 말씀하신 봐야 것처럼 돼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는 거를 뭐 증명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주환 변호사는 그날 6시부터 7시 한 5분인가 10분까지는 없었습니다. 밥 먹으러 나갔기 때문에. 밥 먹으러. 그래서 그 비는 시간이 그 있다. 비는 시간 아니 비는 시간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는 시간 동안에 그걸 사가지고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모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많겠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풀어주네. 이 방송을 꼭 우리 국조위원들이 보고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고 했는지 기회는 주겠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네, 만들어 왔습니다.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소명서 제출하세요.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니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아서 옆에서 조치해 줄 겁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 행정실장께서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따가 다시 나가십시오.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네, 대기하고 계세요. 자, 박상용 검사, 박상용 증인. 박상용 증인에게 아니 됐어요. 아닙니다. 소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소명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예?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 7장에 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려고 했더니 또 왜 거길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니까 박형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검사가 7장의 내용을 들고 왔어요.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검사가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이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나가서 정치 행위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길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